2020년 최고의 유망 직업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이용재님 또 나오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샌프란시스코가 가고 싶으셔서 배경을 네. 샌프란시스코로 하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가고 싶은 곳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패널 참여가 가능한데요. 제가 패널 참여 링크를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은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4분 지금 보고 계시고요. 8분. 8분이요? 벌써? 초반 반응이 스타트가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네. 됐다. 그 뉴스 보셨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2020년 가장 유망 직종이다. 저요? 네. 네. 당연히 보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역시 보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그렇다라고 느끼셨나요? 내가 아니면은 길을 잘 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테크트리를 타다 보면은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네. 나는 좀 더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이러다가 이제 이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오면서 좀 더 이쪽으로 UI 쪽으로 오게 된 건데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뉴스를 보면 참 뿌듯해지시겠어요. 네,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네, 정말 네. 그래서 얼굴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네, 방송 잘 나가고 있나요 지금? 제 화면에서는 좀 확인이 안 되는데. 다들 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 분들도 보고 계신 것 같고. 네. 네. 왜 이렇게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유망 직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은 이제 웅재님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니까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예전에 저희 직장 동료분들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완전 프론트엔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시는데 한동안은 그쪽에 유망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밑으로 약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그분들은 계속 가져가셨는데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공계 기피 현상 이러면은 그 당시엔 되게 힘들지만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왜냐하면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된 현상처럼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UI 개발자는 계속 필요한데 뭐랄까 이렇게 전문성을 축적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커리어가 시작해서 올라갔던 게 아니고 중간에 좀 공백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공백만큼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와야 되고 위에 분들도 계속 유지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비하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자바 개발자 뭐 이런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뭐 그런 개발 직군이 있다면 뭐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뭔가 전문성을 점점 갖춰 나가고 그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전달됐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쪽은 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진짜 전문적인 스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때 뭐 리건님도 아시겠지만 네이버 쪽 UI 랩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쪽 분들이 아마 약간 선구자처럼 그렇게 되신 것 같고 그 사이에 그 밑으로는 좀 약간 텀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올라오신 분들이 갑자기 와 오니까 그분들은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영역이 많잖아요. 길이. 그래서 조금 더 처우도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정리하자면 선구자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기피하던 시절에. 네, 대한민국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 뉴스가요. 그 글래스도어라고 그 네네. 미국에 있는 기업 평판 사이트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한국보다는 미국 상황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요. 되게, 네네네. 뭘 읽고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랬던 그런 얘기를 내용이었는데, 하셨었구나. 네네네. 근데 비슷한 상황이 한국처럼 또 거기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웹의 기술의 발달은 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웹 UI 뭐 에이젝스 뭐 이런 거 에이젝스 있잖아요. 그죠? 랩인가? 뭐, 웹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막 현란한 이제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선구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UI 개발 자체가 그렇게 네. 핫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제 그걸 좋아가지고 했던 거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이 이제 핫해지기 사이에 약간 공백이 있는 어, 거죠. 예. 공백이 있는 거죠. 그 음. 공백은 왜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뭐 이렇게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왜 어렵냐면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컴공과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원래 이제 학부 때 배우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사실 UI적인 내용보다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처음에 그분들이 이쪽으로 잘 쉽게 안 오셨던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음, 네. 음,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음.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그 빙하기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조금 사람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네, 네, 없었다. 네. 근데 네, 이제 수요가 더 웹의 프론트엔드에서 수요가 네, 더 많아졌던 게 이제 유저나 음,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현란한 UI를 네, 맞추기 위해 사람이 많이 더 필요해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유입되신 분들이 되게 쉽게 좀 그 중간으로까지 팍팍팍 치고 네, 실력적으로 말고 자리적으로 음, 그렇게 음, 되면서 조금 음, 네, 그 직종이 유망하다라는 식으로 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현재 지금 막 프론트엔드 핫하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니어 분들이 계속 이렇게 엄청 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인 것 음, 같아요. 네. 덕재님 안녕하세요. 아, 또 오셨군요. 그 뭐랄까 제가 이제 채용 쪽에 있다 보니까 그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 개발 쪽에 4대 직군이 있어요. 어, 가장 핫한 네. 4대 직군이 뭐냐면 프론트엔드, 안드로이드, iOS, 백엔드 이렇게 네 네네. 개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직군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뭐 느낌은 스타트업이 많아졌다. 네. 아, 뭐 스타트업 투자도 되게 많고 투자가 많으면 그만큼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스타트업이 막 돈을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보여주는, 네. 뭔가 빨리 속도를 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음,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 iOS 백엔드 같은 게 백엔드는 특히나 어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 개발로 치면은 이제 전통이 있는 영역인 거죠.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그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었던 거고 안드로이드, iOS는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뭔가 그래도 한 10년 됐나 이제? 이제 10년 됐어요. 왜냐면 제가 네.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처음에 iOS 개발자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웹 개발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때 아이폰 3가 2010년에 나왔어요. 3 네네네. 3 네, GS인가?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냥 네.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지만 생각을 하고 막 그 음, 당시에 갑자기 뛰어들었었던 거죠. 네, 네. 10년 전에. 네, 그 딱 기억이 나요, 제가. 딱 음, 그때쯤에 코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이쪽은 또 특이한 게 이게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맞아요. 아마 처음부터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인기가 네, 많았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 동안 대대손손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은 약간 물론 이제 계속 수요가 부족하긴 한데 약간 포화 상태의 느낌? 음, 이제 iOS, 안드로이드? 네. 네, 그 아, 기술적으로 뭐 네네. 개발자 수요는 계속 부족한데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개발자 수요는 부족한데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 이제 음, 이제 더 이상 뭐가 새로울 게 없다. 이제 네. 개발자분들도 막 10년 차 되니까 이제 뭐 안드로이드 다 해볼 거 다 해봤고 뭐 그렇죠. iOS도 이제 해볼 거 다 해봤고 이제 그냥 뭐 이제 다음엔 난 뭐 해야 되지? 약간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약간의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 맞아요. 음. 저 처음에 그럼 시작했을 때는 진짜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막 앱으로 내고 그랬었거든요. 음, 처음에는. 그때 아직 네. 성숙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음, 이제 좀 성숙해지고, 뭐 고수분들도 좀 성숙했죠, 시장이. 네. 예, 예. 그런 과정. 성숙해지면은 이제 성숙해지기 전에는 빠르게 이제 기회들이 막 생기고 막 네네네. 취업 기회도 많고 막 이런데 이제 맞습니다. 성숙해지면은 이제 진짜 실력으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10년 차인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이제 1년 차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티가 나죠. 음, 처음엔 티가 안 그런 났거든요. 반면에 네. 아 그래요? 처음에는 뭐 아 그쵸 10년, 처음에 다 예, 예, 똑같은 네, 출발선이니까. 다 잘 못하니까 음, 음. 정말, 렌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 아시는 분인가 보네. 프로토파이에 예, 네. 근무하시는 예, 랜스님. 반갑습니다. 예, 프로토파이 특집이네 완전히. 어저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랜스. 랜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맞나? 방금 잠깐 뮤트했다가 다시 켰어요. 안녕하세요. 아, 아, 네. 그러셨구나. 네네. 라이브를 켜놓고 있으니까 소리가 두 개 들어와서. 아, 그쪽 끄셔야죠. 네. 음.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나요, 혹시? 예, 저는 클라우드 팀에서 프론트엔드 아, 리드라고 말하긴 두 명 중에 한 명이지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저분이 찐 프론트엔드죠. 저는 약간, 네. 네. 찐. 변칙적인, 네, 프론트엔드고요. 네. 찐따의 벌칙. 찐을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론트엔드 분야의 찐과 그거는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저는 약간 그냥 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잡부 같은 네. 느낌이고, 네. 저분은 이제 리액트와 리액트 관련된 기술을 이제 완전 오로지, 네, 음. 하시는 분이고요. 아, 저는 그, 일렉트로닉 잡, 전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도 이제 일렉트로는 이제 이거는 프론트 개발로 안 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되게 애매하네요. 네. 음, 어제도 얘기했지만 되게 애매한 직군입니다. 네, 네. 네. 굳이, 이걸 또, 굳이 따지면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음, 네. 굳이 따지자면. 그게 네네. 약간 기술적으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잘, 일렉트론이나 이런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면 이 그 웹의 영역에 웹의 개발을 하는 게 프론트엔드고 네. 일렉트론은 사실 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얼굴을 이제 음, 화면을 보여주는 행위가 이제 화장하는 거죠. 프론트엔드고. 화장하는 게 네, 맞아. 프론트엔드고, 일렉트론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그 중에도 화장하는 부분은 저희도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이제 네네네. 그 프로그램의 뒷부분도 있잖아요. 네, 어, 뒷부분도 하기 때문에 약간, 네, 다른 일도 병행해서 하는 느낌이고요. 음, 네, 네. 그러면은 굳이 쉽게 설명하자면 화장을 하는 건 프론트엔드 영역이고 네, 네, 네. 그 화장의 그 뼈대를 만드는 거, 그렇죠. 껍데기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일렉트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네, 네. 네, 란스님은 되게 낯설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영상의 컨셉이 프론트엔드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그 스타일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또 어제였나요? 지난번 방송 잠깐 오늘 아침에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 못 본 게 아쉽네요. 그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렉트론으로 앱을 만든다는 거는 브라우저로 요새 사이트에 접속하면 거의 어지간한 애플리케이션 마냥 복잡한 동작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구글 닥스 같이 브라우저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룰 수가 있는데 그 형태처럼
브라우저를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포장을 해서 일반 사용자가 일반 프로그램처럼 쓸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브라우저가 안에 들어있다시피 크롬 브라우저가 안에 들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보이는 부분을 만드는 건 프론트엔드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 일렉트론이 조금 더 더해주는 것은 윈도우나 맥OS 같은 OS에 필요한 파일 저장이나 뭐 파일 변경 등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야 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일렉트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프론트엔드, 즉 이제 보이는 부분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프론트 경험이 있으면 그냥 일렉트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이제 OS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카메라에 접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별도의 동작들을 뭐 추가적으로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어저께 그 웅재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 일렉트론이 아주 보편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기술 스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필수 프론트엔드 스택이 아니죠.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일단 웹 프론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UI 개발자 약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그것도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개발자에서 네네네. 프론트, 백엔드 나뉘고, 그렇죠. 백엔드에서 그냥 웹 개발 전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인프라 관리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프론트 개발자를 좀 웹 프론트에 한정 지으면, 웹, 네. 네, HTML, CSS를 아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예전에 좀 대기업 기반의 혹은 SI 기반의 전통적인 우리나라 스타일의 웹 개발이라고 하면은 마크업 개발자, 퍼블리셔라고 하는 분들이 레이아웃 잡고 HTML, CSS 잡고 거기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붙이는 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타이틀을 단 분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크업 개발자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어지간한 대기업 아니고서는 마크업 개발자분들이 일을 안 하죠. 채용하지도 이런 않고요. 내용은 또 개발자 아니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그냥 프론트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제일 기본적인 거는 HTML, CSS를 이용해서 뭐 디자인 산출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클론을 하거나 아니면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들 동적인 수 모듈을 있느냐? 붙이는 건 네. 그 다음이죠. 또 뭐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될 거고, 그죠? 그렇죠. 네, 자바스크립트를 쓴다는 건 이제 특정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그 자바스크립트나 언어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리액트는 요새 어떤가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필수 스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뭐 상관없다 이 정도라고. 현재 시점에서 취직을 위해서는 알면 굉장히 중요한 좋은 도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뒤로는 말씀하세요. 취직을 하려면 리액트를 해야 된다. 이게 정설입니다. 네. 아, 정설이라고요? 네, 그 정도 그럼요. 수준까지 올라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리액트, 제가 리액트 수업을 하는 강사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채용 공고를 봐도 리액트가 제일 많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특히나 뭐 앵귤러나 뭐 이런 쪽, 다른 프레임워크 쪽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리액트만 뽑아? 약간 이런 분위기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아, 그래요? 오히려 앵귤러나 뭐 다른 거는 그 해외에서는 그쪽에 대한 수요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 뭐 그냥 네.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니까. 우리는 약간 대세에 따라가는 분위기라서. 네, 네. 쏠림 현상이 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세계적으로도 리액트 잡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더 높긴 하고요.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숫자를 볼 수 있는 npm 다운로드 수도 리액트가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일단 작년 11월 말에 이제 JSConf 재팬에 가서 리액트로 개발하시는 일본인 개발자분과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거기는 의외로 이제 리액트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별로 없대요.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동적인 페이지 혹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 일이 아직은 많이 없고, Vue.js 인기는 높은데 그 이유는 그냥 웹 개발자, 그냥
전통적인 웹 개발자들 앉혀놓고 약간 동적인 페이지 구현하는 데는 리액트가 조금 더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Vue.js를 jQuery 갖다 붙이듯이 시켜가지고 뚝딱뚝딱 만들기는 Vue.js가 좀 더 편하더라 하고 이제 Vue.js 쪽이 조금 더 인기가 높은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Vue.js나 뭐 리액트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슷한 종류의 이제 프레임워크잖아요. 근데 Vue.js가 중국에서 만든 오픈 소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중국계 미국인. 에반유라는 분이 풀타임으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대형 네.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서도 Vue.js를 이용한 프로젝트 많이 하고 알리바바에서 이런 거 쓰는구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계 회사나 중국 쪽으로 출연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액트가 아니라 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겠죠. 네. 사실, 뭐 이런 프론트엔드 전망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저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좀 배워야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안드로이드를 하고 있는데, 좀 전망이 잘 모르겠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유망하다고 하니까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두 분은 어떤 의견을 드릴 것 같아요? 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강추하는 입장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수업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UI 개발자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향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필요에 의해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되게 뭐랄까 네, 잘 오셨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약간 제가 조금 더 시대적으로 예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본인의 노력에 의한 보상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바 1년 차, 뭐 자바 10년 차, 뭐 이런 연봉의 갭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체계가 이미 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곳과 다르게 내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단기간 내에 성장을 하면은 좀 더 좀 더 처우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아직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배워서 한번 해보실 분들은 되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온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추월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직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네. 난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앱을 진짜 깊게 보셔서 그 최상위권에 계신 분 아니면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앱 개발, 그러니까 그 앱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네이티브 언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면은 프론트 개발할 때 좀 의외로 쓸만한 부분이 이제 리액트로 웹 개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이 가능한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제 리액트에 사용하는 그 문법을 이용해서 iOS와 안드로이드 둘 다 통용되는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그 보이는 부분을 만들기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일반 앱 개발보다 이제 특정 앱에 뭐 이렇게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앱의 네이티브 언어나 그 돌아가는 동작 원리를 잘 모르면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오히려 빠른 개발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앱을 개발할 때 알고 있던 사전 지식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테고 그런 면에서 뭐 대표적인 예로 노션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노션이 지금 채용하고 있는 포지션이 풀스택 엔지니어랑 iOS,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두 종류가 있는데 iOS,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쪽에 채용 공고를 보면은 플러스 되는 부분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타입스크립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은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쪽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을 하는 앱 개발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앱이 나온 모양도 거의 그 유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앱 개발을 하지만 그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걸 고려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의 커리어를 더 넓은 영역인, 파이가 더 큰 영역인 웹으로 넓혀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러면은 유한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저희 코빗 계시죠? 아, 네. 네. 저 비트코인 상담하고 싶은데. 저한테요, 갑자기? 이거 블록체인 회사 다니면은 다 물어볼 것 같은데, 그거. 오늘 주제랑 달라가지고 못 물어보겠네요. 저는 블록체인 회사가 아니고 크립토 커런시 회사입니다. 오케이.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네. 그 요한님은 다른 개발자분들이 만약에 뭐 이 리액트 프론트엔드 개발자 전향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시던 분이요? 그거 다 중요하죠. 글쎄요. 웹 개발했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서버 개발. 스프링 개발자. 스프링 그래. 스프링. 스프링 개발자. 스프링에서 갑자기 프론트로? 너무 큰데? 저는 네, 그냥 별로 추천 안 하시는 걸로. 아니요,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이유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답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고, 뭔가 기획적인 분야에 조금 욕심이 있거나, 사업에 욕심이 있거나, 뭐 그런 분이라면은 이제 뭐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또 이제 개발자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도전한다고 해도 그것도 뭐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스프링 개발자가 프론트로 전직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하는 거라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 사람의 인생에 어쩌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말인데 그거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좀 뭐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해보면서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진정성이 정말 있는 건지, 혹은 뭐 모티베이션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뭔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그리고, 말씀이네요. 네. 한다고 하면은 저는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섣불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 그분이 한다고 하면은 why not?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스프링이라는 칼만 들고 있다가 이제 프론트엔드 칼까지 칼이 두 자루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말릴 어떤 명분, 이유, 니즈는 잘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 컨셉은 일반인들에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얼마나 유명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네. 지금 개발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네. 개발자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내가 개발자를 한번 해볼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도전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일반인이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될 수 있냐? 저는 일단은 개발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 네. 배우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기본 전제는 그런데 프론트도 너무 이게 좀 약간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뭐 프론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술 스택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답변하기 쉬울 것 같긴 한데요. 뭐 만약에 리액트 한다고 하면은 리액트 하기 전에 HTML과 CSS, 특히 CSS 부분은 조금 더 기본적으로 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추천을 한다면은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일단 시메틱 마크업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HTML, CSS. 네, 그래서 시메틱 마크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CSS 같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로직 짜는 것보다는 결국 뷰단 만지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50% 혹은 그 이상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S를 얼마나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코딩 속도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면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CSS도 꼭 놓치지 말고 잡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조언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해도 된다? 네, 저는 해도 된다. 해봐라. 네.
웅재님 뭐 교육도 하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만약에 일반인들이 뭔가 그 개발자가 된다 그러면 제일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 사실 일반인한테 데이터베이스 이런 건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서 뭔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직군이 처음에 흥미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이렇게 이어가기에 좋은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안 그러고 맞아요. 저도 이거 완전 동의해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깜빡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론트엔드가 레고 블록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내가 바로바로 만들어서 만든 경험을 바로 볼 수 있고, 레고 블록 가지고서 처음에는 뭐 그 제품 패키지에 있는 것만 매뉴얼대로만 만들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가장 쉽게 일반인들에게 재미를 느끼고 다가갈 수 있는 거가 저도 프론트엔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세요. 뭐 일반인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봐 뭐 이런 게 재밌어 이게 코딩이야 라고 하면 절대 다음날 그만둘 거예요 아마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모바일 앱으로 시작했듯이 그렇게 뭔가 내가 만든 걸 내 핸드폰에 넣어서 보고 싶고 약간 이런 니즈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네이버, 다음 이런 걸 모르고 개발자 그러면은 그냥 뭔가 되게 막 신비로운 이상한 걸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사이트들이 전부 UI 개발자들이 한 땀 한 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만져보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배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요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CSS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CSS에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지만 CSS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되게 심오하고 아직도 제일 어려운 언어가 CSS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이제 뭐 기계보다 빠른 CSS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데 그런 능력들이 아마 프론트엔드에서 되게 주요한 어떤 스킬 중에 하나라고 저도 굉장히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리려던 게 이미 다 앞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저도 아까 레이아웃 잡는 능력이 기본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요한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접근하기 쉬운 이유는 아까 레고 블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취를 얻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성취를 쌓아 올리는 게 눈에 잘 보이거든요. 내가 서버를 동시 접속 10,000명, 100,000명 넘겼는데 안 죽었어라는 걸 자랑하기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대기업에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쁜 것을 만들었고 이게 잘 돌아가고 사용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라는 걸 표현하기는 조금 더 쉬워요. 그걸 그리고 쇼오프하기도 훨씬 쉬워요. 그 말인즉슨 자신이 좀 더 높은 곳을 노리기가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런 경우고 그렇게 시작을 한 뒤에 본인이 개발에 재능이라고 말해야 될지 본인이 개발에 적성이 있고 개발을 오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프론트엔드를 벗어나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통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약간 한국형 풀스택 때문에 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좀 사그라들고 치킨집 차리게 되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대신에 자신의 전문 영역이 명확히 있고 그걸 커버해서 다른 영역까지 같이 커버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T자형 인재가 되기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인 말씀하세요. 저 갑자기 이 주제랑 맞아서 그러는데 틈새 어필 한 번만 할게요. 네네네. 네. CSS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토파이 지원해 주세요. 네. 코빗 또 예, 있습니다. CSS를 배우고 싶은 일반인이 지원하면 됩니까?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네, 진짜. 그걸 하시려면 이제 마크의 강의를 듣고 네, 기본 이상 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이제
능력이 되시면은 기계보다 빠른 CSS를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만약에 자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배워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할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돼. 제 경험상 1년이요. 1년. 네. 네, 뭐, 저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는, 패스트 캠퍼스 홍보 아니에요? 네. 패스트 캠퍼스에 6개월짜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네. 되게 치고받고 6개월을 보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양성을 해주는 건데, 뭐, 거기만 6개월이 아니라 딴 데도 뭐, 아무리 미니멈 잡아도 한 6개월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6개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네네.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배울 게. 뭐, HTML도 알아야 되고, CSS도 알아야 되고, 리액트도 알아야 되고, 뭐, 또 뭐, 웹사이트를 띄우려면 또 서버 세팅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배울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 지금 프로그래밍 안 해봤으면 자바스크립트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1년 하면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네. 회사가 어느 정도 높은 눈을 가지고 있냐. 근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더 어느 정도 낮아질 거라고 봐요. 좀 더 여유가 있거나 혹은 정말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에. 왜냐하면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개발자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뽑아서 실무를 하면서 얻는 경험이 훨씬 앞에 준비한 1년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지면 그 사람들이 실무에 투입되면서 얻는 경험과 삽질로 그게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양질의 교육 과정이 나오면서 실수를 할 일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특히 이제 아예 완전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뭐 패킹 같은 것도 있고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는 부스트 캠프라는 코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채용 때문에 작년에 이제 부스트 캠프 과정을 마친 분들이 데모데이를 하는 걸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거든요. 부스트 캠프는 참고로 아무나 신청해갖고 들을 수 있는 교육인가요? 네, 근데 이제 선발이라서 본인이 어떠한 이력을 가져서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있는지 같은 뭐 들어갈 때 문제였는지 아니면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경쟁률이 좀 있고요. 전공자나 개발자 아니어도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넥스트라는 교육기관 출신인 분들이 6개월 동안 인텐시브하게 강의하시고 그 한 2개월 동안은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팀별로 진행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회사들에게 선보이고 그 회사들이 이제 채용을 권유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부스트 캠프를 마친 분 중에 한 분이 채용이 되었었거든요. 저희 팀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부스트 캠프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가면 열심히 해야죠. 저도 뭐라 해야 되지? 한 17년, 18년 이후부터 이런 교육 과정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전 두 가지로 후회했는데 이런 걸 너무 늦게 알았다랑 알아도 돈이 없었다가 두 가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렴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그때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역시 영어로 된 양질의 자료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면 영어가 되면 될수록 그 시행착오를 빨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괜히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시피 영어로 된 커뮤니티 그리고 뭐 트위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곳들에서 이제 양질의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개발자도 이제 셀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셀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제 뭐 100day 코딩 챌린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네들이 서로 인증하는 것들을 보아가면서 자기도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만들어보고 빨리 깨닫는 그 피드백 주기가 짧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해볼 수가 있는지를 영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글로 된 자료는 확실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검색력이 있고 영어 능력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이렇게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됩니다. 도형님 아무 말씀. 팬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되고요. 뭐 이상한, 나 이 말 쓰면은 딴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쓰시면, 근데 그렇게 사실 생각보다 이 방송 많이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이나 뭐 막 감탄사, 이 사람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 아무거나 그냥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이 채널 댓글을 접근을 하니까 제가 지금 브라우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보고 웅재님이 있어요. 보시다가 네, 네. 보시다가 그런 댓글에 좀 아, 반응해 네.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도형님 팬입니다. 네. 도영님이 란스님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랜스예요. 회사에서 영어 이름 써서요. 그 회사 계정으로 팬- 접속했더니 어떻게 팬이 되셨을까요? 한 게 없는데. 아까 그 부스트 캠프 나온 저희 동료입니다. 네. 네, 부스트 캠프, 네. 저는 프로토타입 이런 걸로 오네요. 네. 저는 그 랜스 방금 얘기한 거 듣고 되게 옛날 생각이 났는데, 사실 뭐 저랑 아까 친구라고 얘기했듯이 요한님이나 저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좋은. 네, 뭐 막 그런 되게 좋은 양질의 되게 좋은 커뮤니티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약간 더 맨땅에 헤딩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커뮤니티나 뭐 네, 그런 캠프 같은, 아니면 뭐 해커톤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이 다른 개발자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그런 데에서 친해지면서 하는 게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부러워요. 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게 1년 동안 제가 막 공부를 해갖고 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됐어요. 그러면은 연봉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키밖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저 안 그래도 그 원티드의 네. 연봉 평균 그래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아까도 봤어요. 1년 차는 얼마, 2년 차는 얼마, 네네네. 10년 차는 얼마, 뭐 네. 그런 걸 봤는데 그 통계 궁금해서요. 그 통계가 원티드에서는 어떻게 수집하신 거예요? 이거요, 저희 채용 공고 올라오잖아요. 네네. 채용 공고 올리는 회사들이 그 예상 연봉을 써요. 포지션마다. 그러면은 크레딧 잡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아니고요. 크레딧 잡에 이제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직무가 없으니까 채용 공고,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채용 공고 100개가 있으면은 그 100개 안에 이 포지션의 예상 연봉은 뭐 3천에서 5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 설정한 거랑 이 포지션에서 기대하는 연차는 1년에서 뭐 8년입니다. 이렇게 세팅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연차로 이 연봉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년 차에 3천에서 5천 연봉 예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1년에서 8년짜리 경력을 찾는다면 1년은 3천일 거고 이제 8년은 5천일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이 정도 연차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기대 연봉은 이 정도 될 거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네.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죠. 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네. 이거 왜 이렇게 낮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 어딨냐고, 세상에. 진짜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네. 저는 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는 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전자. 다른 직군은 적다. 네. 다른 직군은 잘 몰랐는데, 네. 프론트엔드 직군만 봤을 때 요즘에 이제 왜 코빗도 많이 주지 않아요?
저희 그거 잘 주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지금 회사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전 직장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회사 아니고 전 직장, 제가 전 이제 직장. 뭐 웅변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 연봉 기준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제 연봉보다는 이제 우리가 직군을 채용해야 되는 직군과 기대하는 연차가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금액들이었던 거죠. 스타트업 기준으로. 네, 코빅 기준 아닙니다. 네, 그죠. 아니, 그러면은 저 왜 그러냐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블록체인 쪽에서 몸값 다 올려놔가지고, 뭐 그런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저는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김동훈님이 거짓말 그러는데요. 거짓말이래. 회사 바이 회사인 것도 있고요. 네, 프론트엔드 신입이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저는 신입 때 120만 원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70만 원 받으면서 했었어요. 와, 이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요. 진짜 라떼란 말이 하지 말고요. 다 라떼야, 다 라떼. 네,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게, 그렇죠, 어렵죠. 신입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력이 없다라는 얘기긴 하지만, 경력이 네네. 없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실력이 다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레주메를 주고, 레주메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거잖아요. 코드들도 보고. 그리고 인터뷰를 보고 있을 때 인상도 좋고, 뭐랄까요. 우리 팀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뭔가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연봉이 평균 연봉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이 회사가 너무 급하게 당장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 이제 실력이 이런 식으로 약간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하냐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을 진짜 많이 받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네이버 많이 주는 것 같던데. 네이버 연봉 얼마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10 넘어야지 않아요? 10일에 10년? 아니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1억? 1억 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하기 좀 어렵. 신입 말고요. 예. 경력. 신입 얘기 안 해서. 얼마나 많이 받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정말 고수가 돼서 내가 우리나라 최고수다 하면은 최고수다. 최고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끝. 와, 어렵다. 근데 진짜 연봉이 좋아야지 이게 유망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억 단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넘어가죠. 네, 넘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국내 기업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해외 기업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프론트엔드 쪽에서 요즘은 활동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19인물 중에 한 분인 김태곤님. 19인물이라니 이 사람아. 네. 누구요? 행복한 고니 김태곤님. 태곤님. 네네. 태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외국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 세대 우리라고 하니까 되게 또 꼰대 같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얘기되지? 점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N사나 K사나 혹은 S사 이런 국내 큰 대기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실력이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영어에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한다면은 충분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 싱가포르에도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도전하면 연봉도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엊그저께 첨언을 조금 하자면 한 지난달쯤이었나? 그 트위터 개발자 셀럽들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자기 연봉을 깐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 프론트 개발자인 분들이 리액트 코어 팀에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개발자분 등등 해가지고
나는 몇 K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음. 엄청나게 많은 그게 어. 트렌드가 됐었거든요. 그것도 네네네. 어떤 분이 정리하신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런 거 좋네요. 보면은 막 뭐 2억은 뭐 그냥 넘어가는데 세금이 2억도. 45%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억대 연봉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만한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외국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 외국에서 일하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할 만한데 아니면은 진짜 지금 받는 거에서 한 개인적인 생각은 3, 40%는 더 해야 더 받을 수 있어야 좀 거기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그냥 한국인 네이티브고 내가 일하기 편한 생활권인데 거기는 외노자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은 고려해서 무작정 외국을 동경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배고파서 여기까지만 있다가 다음번에 걷지 않고 퇴근을 네. 했는데 갑자기 이걸 링크를 올려주셔서 회사에서 네. 구경 그랬어요. 왔더니 네. 여기까지 벌써 시간이 갔네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되게 쉽지 않은 맞죠, 말인데. 맞죠, 맞죠. 진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한국에 일자리는 많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건 내가 얘기해야 되나? 아니 뭐 다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개발자를 뽑고 있어요. 프론트엔드요. 네, 전부 다. 저희도 뽑고 있습니다. 네. 코빗도 뽑으신다고. 네, 모든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좋은 이제 FA만 나오면 이제 다들 달려들겠죠. 그러시구나. 네,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네, 아까 요한님 없었으니까 요한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왜 전망이 좋은 걸로 꼽혔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훅 들어와서 너무 놀라셨나? 너무 어렵다. 우리 아까 어떤 얘기 했냐면 참고로 이 프론트엔드라는 분야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긴 했는데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계속 해왔고 일반 그 엔지니어들은 좀 기피하는 분야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것들 투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U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수요가 확 많아져서 수요에 대비해서 너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나눴거든요. 네, 수요에 비해 사람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프론트엔드 우리 웅재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계속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직군이 한때 한 5개, 6개인가 있었어요. 개발자 쪽만. 근데 프론트엔드만 엄청나게 어플라이가 많고 다른 직군은 아예 없을 정도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지원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데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그다음에 이제 도전하는 어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신입의 어떤 그러니까 서로의 눈이 좀 다른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프론트엔드가 왜 각광을 받을 것 같느냐 사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혼돈의 상태였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이래서 잘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았는데 리그님이 계속 이렇게 부연 설명하셔가지고 제 대답이 이미 스틸이 돼버렸는데 네. 저는 UX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UX 때문이다. 네, 사실 리거님이랑 저랑 인연의 시작도 UX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되게 중요해지고 UX라는 말이 요즘은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UX라는 말을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근데 이 UX를 제공하는 거는 그 유저엔드 단을 개발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 유저엔드를 개발하는 수많은 유저엔드들이 있지만 엔디바이스도 되게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출되고 있는 건 결국은 웹 서비스이고 앱 서비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비기술적인 어떤 준비
태동이 그쪽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개발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어쨌든 V8의 등장으로 인해서 V8이 뭐죠? 엔진. V8 네. 비개발자, 비개발자. 네, 비개발자. 웅재님 설명해 주시죠. 엔진이죠, 엔진. 네, 엔진. 뭔 네, 엔진이죠? 그 자동차 엔진인가요? 크롬에 들어가는 네, 아주 중요한 크롬, 엔진, 네, 엔진이. 그러니까 크롬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면은. 근데 이거 나온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엄청 그쵸, 오래됐죠. 나온 지 꽤 됐죠. 근데 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거가 사실 브라우저 안에서만 구현되어 있는 어떤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는데, V8이 세상에 이렇게 풀려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프론트엔드 쪽의 기술적인 개발 속도나 혹은 확장, 스케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거리가 있다라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UX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풀리고 성능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만이라고 해도 간단한 애니메이션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거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거를 되게 뭐랄까요, FPS가 좋게 만들면은 이제 결국은 뚝뚝 끊겨서 이렇게 재생이 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엔진도 좋아지고 브라우저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러면서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UX라기보다는 UX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펙트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풍부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거죠.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네요. 제가 최근에 되게 놀랬던, 제가 사실 10년 전부터 UX가 뭔지 설명하고 다녔잖아요. 좋은 사용자 경험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걸 계속 설명하고 다녔는데,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로 미드를 보는데, 그 넷플릭스 미드 중에 빌리언스라는, 혹시 미드 아세요? 빌리언스? 본 것 같아요. 네. 네, 빌리언스라고 헤지펀드 투자자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큰 돈을 굴리는 그 투자자들 얘기 나오는데, 그 헤지펀드 투자자가 UX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 투자자가 그 스타트업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스타트업을 뭐 이렇게 투자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스타트업이 간단하게 말하면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 투자자가 너네가 유니크한 사용자 경험이 있냐, 뭐 기술력이 좋냐, 뭐 왜 너네 회사 왜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투자자가 이 완전 IT 외에 있는 투자자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면 이제 끝났다.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게,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UX가 중요하다, 비즈니스에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는, 이 스타트업도 이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니까 프론트엔드 UX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더 뽑을 거고, UX 디자이너 더 뽑을 거고, 뭐 그런 거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기술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브라우저 전쟁이 이제 끝났죠. 거의 뭐, 네. 네. 뭐 아이 이제 갔잖아, 완전히. 그죠? 네네네. 제가 아이를 엄청 알리는 일을 했었지만, 지금 불행하게도 아이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거의 크롬의 세상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사파리도 있지만. 그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전망과는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짧게 생각했을 때는. 다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예전에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웹 표준이니 아니니, 이거는 그 브라우저 어디에서 지원하네 마네, 막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네, 많이 했죠.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우울한 시대에 10년간의 외로운 시대, 그죠?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죠? 저희 회사는 아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안 지원해도 사업이 되잖아. 네,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들게 그것까지 커버를 하느니
그냥 그 분들한테 크롬으로 쓰시라고 하자에 오히려 맞는 결정을 했었었어요. 네. 그게 벌써 네, 꽤 저희 네. 맞아요. 저희도 사실 아이 테스트 하긴 하는데 뭐 크게 막 이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래도 네네. 이제 Y도 이제 웹 표준 다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크롬에서 보이면 여기서 웬만하면 잘 보이거든요. 그쵸. 아, 요새 뭐 아이 가면은 뭐 크롬을 설치하세요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네. 아, 제가 갑자기 UX랑 그 브라우저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 뭐지 헤지펀드 그 빌리언즈 얘기하셔서 제가 네네네. 약간 틈새로 또 공략을 해보면은 요즘에 그 프로토파이가 이제 해주는 게 원래 이렇게 그 UX적인 어떤 그 인터랙션을 구현하면은 되게 실제처럼 프로토타이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네. 되게 의외의 용도로 많이 쓰여요. 의외의 용도라는 게 디자이너들이 물론 쓰겠지만은 그런 어떤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뭐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투자를 받기 위한 용도로. 좋죠. 그렇게 네, 하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접 개발자를 고용해서 뭔가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 오진 않았지만 되게 그럴듯한 결과물을 UX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그쪽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투자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런 게.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프로토파이 제품 홍보죠? 예, 그렇죠. 좀 애매해. 뭔가 홍보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계속 치고 들어올 타이밍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약을 잘 파셨네요. 예. 네, 이제 거의 1시간 돼가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 할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되게 그 개발자들 중에서 특히 재밌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뭔가 디자이너들이랑 되게 협업하는 그런 접점에 있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뭔가 뭐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커뮤니케이션적으로도 되게 재밌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재밌게 안 하면 되게 재미없는데 재밌게 하면은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계속 이 직군이 공부해야 되고 계속 새로운 거 나오면은 관찰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직군이라서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계속 오랫동안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적합한 그런 직군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 3시간만 했는데 지루해서 못 하겠어. 이러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한테 괴로운 일만 될 것 같고요. 즐겁게 일하면은 되게 재밌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강추드립니다. 그 웅재 아저씨 답변이 길어가지고 질문이 뭔지 까먹었어요. 질문? 프론트엔드 개발자 할만한가? 네, 만족하시는가? 네. 뭐 웅재 아저씨랑 크게 뭐 이견은 없어요. 아저씨 맞잖아. 내가 몇 달 빠르죠. 네. 일단은 뭐 기술적인 깊게 들어가면 사실 엄청나게 높은 기술 장벽이 있긴 하지만 입문자들이 선택하기에는 또 괜찮은 그 입문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 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라는 직군 자체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있는 곳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사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을 것이고 이제 스크린이 없이 뭔가 VR이라거나 혹은 어떤 촉감이라거나 그러니까 눈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이죠. VR도 어쨌든 그러니까 스크린이 아닌 다른 뭔가 그 미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유저핸드 단에서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있을 거고 그게 프론트엔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업무나 그 롤은 여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직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웅재 아저씨가 웅재님이 되게 좋은 거 집어주셨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정말 중요한 직군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훈련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좀 고민을 하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으면은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개발을 잘해도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가 아니게 돼요. 네. 근데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동료가 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프론트엔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더 많아요. 다른 개발 직군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발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쓰면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후에 이제 방송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이제 쓰시는 거 좀 기다리면서 네. 코비 채용 중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네네네. 채용을 안 하는 회사를 찾기가 더 어렵다니까, 진짜. 지금 상황은요. 채용하실 때 뭘 보세요? 갑자기 원치드 질문이다. 채용할 때 이런 사람을 본다. 이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 이런 게 중요하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프트 스킬을 정말 많이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의견에 동의 못하는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발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시간과 경험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은 좀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기술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말이 되네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면접할 때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시나요? 질문이 올라왔어요. 프론트엔드 네네. 개발자 면접 질문이 보통 어떤 질문 하냐?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는데 그럼 그런 걸 어떤 질문으로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발적인 것보다는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야를 바라보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요? 일단 저는 취미생활이 있는지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뭔가 맥락이 안 맞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네. 취미생활이 있는지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게 뭐로 예를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좀 씹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들을 몇 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깐만 제가 이거 줌을 꺼야지 제가 질문 리스트가 보여가지고 지금 질문 리스트가 웅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면접할 때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저희 동료분께서는 이렇게 뭔가 약간 돔트리 같은 그런 돔트리 같은 형태의 어떤 자료 구조를 주고 그 자료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꾸는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푸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분은 뭐 약간 뭐 프론트엔드 완전 프론트엔드에 리액트 직무가 있어야 한다면은 리액트에서 필요한 어떤 그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도록 해본다던가 뭐 그런 류의 질문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그 본인이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 다 달라서 어떤 분은 CSS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코딩 테스트 하기도 하시고 뭐 근데 일반적으로 네. 어쨌든 UI에 관련된 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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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꿀 수는 없죠, 이제. 뭐 앞으로 뭐 아까 그 저기 요한님은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플래시 개발자였는데 지금 플래시가 올해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뭐 좀 협소한 의미의 프론트엔드를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예를 들면 지금 배우고 쓰시고 계시는 리액트나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너무 이제 막연하긴 하지만 그냥 대충 한 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어려운, 왜냐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맞춰요. 네. 그쵸. 제 생각에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인생은 앞으로 개발자로 마감을 할 거고, UI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뭐, 죽을 때까지 UI 개발을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지금 이 일이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지만, 네, 언제든지 좀, 네, 이렇게 전향을 할 수 있는 항상 그런 상태라든가 그런 상황을 계속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가 만약에 뭐 리액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리액트와 새로운 세대의 어떤 물건이 나오는 사이에 뭔가 중간 지점이 있을 거고, 그 중간 지점에서 잘 이제 판단을 해서 옮겨 타든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뭐 개발자의 어떤 커리어를 유지해 나갈 거지, 뭐 리액트를 계속 해야지만 난 살아남어, 약간 이런 류의 생각으로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리액트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되게 옛날 거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뭔가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네, 또 좋은 건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좋은 이유가 있고 리액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럼 하지만 관건은 지금 네. 리액트가 언제까지 유효한가? 약간 이런 거네요. 한시적으로는. 네, 굉장히 많은 대항마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뭐 뷰나 앵귤러도 있긴 하지만, 네. 말 잘해도 돼요, 용재님 여기서. 뷰나 앵귤러도 있고 뭐 다른 왜요? 왜? 다른 플랫폼 프레임워크 쓰시는 네. 분들이 반발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그럼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리액트 만세. 네. 그래서 아무튼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잠깐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분위기는 계속 있어요. 네. 그러면서 리액트도 자기네들 걸 보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리액트가 언제까지 리액트란다. 프론트엔드가 언제까지라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 세대까지는 그 직군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더 살아야 되는. 아니요. 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 죽을 때까지? 우리? 그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결국 그러니까 스크린에 올라오는 브라우저가 있는 이상 이제 스크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스크린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공기 중에서 스크린 투자체가 투영해서 NUI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그런 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저랑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UI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저는 계속 프론트엔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뭐 끝도 없죠. 네, 그쵸. 끝도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은 이제 웹 프론트엔드를 좀 한정을 해서 이 지금 배워놓은 이 기술들이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저도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아니지만 플래시랑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플래시랑 거기서 거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왜 그게 없어지면 웹이 없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체제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상상하기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이 영상이 이렇게 짤로 돼가지고 막 2020년의 바보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조심해야 돼. 그 웹이 뭐야? 막 이런. 2020년 때는 이렇게 생각했대. 막 이런 문제님 상황. 완전 큰 그림인데.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이제 개발 많이 이 트렌드를 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또 들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노코드라 그래요. 노코드. 이제 서버 쪽은 서버리스도 부족해서 이제 노코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론트엔드 그런 세대 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I가 지금 웹 디자인도 하는데, 그죠?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네. 이제 프로토파이에 뭔가 새로운 기능을 넣을 때, 네네네. 만약 이게 누가 AI 같은 게 이런 걸 대신 넣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 토니, 뭐 사장님, 뭐 그런 어떤 스펙을 논의하는 그런 대상들이 여러 명이 회의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의를 AI가 보고 있다가 그 회의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아서 딱 만들어서 UI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완벽한 어떤 거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막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근데 걔가 대신 이걸 만들어주면 이게 맞을까? 그게 참 진짜 어려운 부분. 이것도 흑역사로 남으려나? 저는 진짜 한 10년 뒤에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진짜 되게 공격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한 10년, 20년 뒤에는 개발 코드를 안 짜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이 그냥 예를 들어서 스케치한 거 가지고 디자인이랑 그 프론트엔드 개발까지 다 해줘. 그렇죠. 그럴 수 이럴 있죠. 수도 있잖아, 그죠? 네. 네. 그런 대충 거는 말로 이제, 이렇게 요구사항 얘기하면 알아서 딱 이렇게 해주는. 사실 저는 그 머신러닝을 공부한 게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거 머신러닝이 대통합할 것 같은데, 이거 머신러닝 공부해야겠다.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공부해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머신러닝은 잘 못하겠어요. 네. 이게 이 머신러닝하고 그 AI 머신러닝하고 그 프론트엔드나 이 기존에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거랑 그 패러다임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걸 해오고 머리를 그렇게 굴려서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완전 내려놓고 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날이 마지막에 오면 제가 큰일 났네. 그런 날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한 뭐 5년에서 10년. 은퇴하기 전에 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 네. 은퇴는 안 올 수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20년 전인가? 20년 전에 플래시가 10년 뒤에 없어질 거라고 10년은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없어졌거든요. 그렇네요. 네. 뭐 생각보다 올해는 갑니다. 아까 델파이 개발자 아직도 채용하신다고. 델파이가 얼마나 된 기술이지? 동호 아저씨. 아이고. 네. 기술 자체는 아마 굉장히 끈끈이 이제 갈 거긴 한데 그 타이밍이 좀 있긴 하겠죠. 네,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지막에는 약간 좀 달나라로 간 얘기를 나는데 네, 오늘 뭐 재밌으셨나요? 네, 두 분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언제든지 저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프로토파이는 계속 열심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 네, 모두 건강하세요. 네. 네, 요한님은요? 저는 되게 반가웠고요. 리건님 실제로 뵌지 되게 한 2년? 1년, 2년 된 것 같은데 네, 사무실 코앞인데 그러네, 길 건넌데 뭐 이렇게라도 끝나면 보니까 보시죠. 네,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네, 뭐 우리 웅재 아저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네, 반가워요. 네. 코로나 끝나면은 그 블루바틀에서 한잔 하십시다. 좋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 특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종료를